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이영풍TV입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,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의 어떤 지지, 관심, 기대 속에서 63%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죠.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언론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. 무슨 소리냐,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특정 언론 등에서 이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.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조선일보입니다. 조선일보의 그 며칠 전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가 이제 새로운 또 주자를 찾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칼럼이 있어서 제가 이 칼럼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, 조선일보가 정권 교체기에나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들,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약간 유심히 들여다보는 논평은 이겁니다. 조선일보 8월 1일자 양상훈 기자의 칼럼인데, 제목이 이렇습니다. 무시 못할 한동훈 대 이재명 시중 얘기들. 결론은 이겁니다. 결론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.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국힘당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,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면 국힘당 누가 나와도 안 돼. 한동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. 이게 무슨 말이죠? 시청자 여러분. 차기 대선에서 한동훈은 나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, 이 말입니다. 결국은 말을 굉장히 비비 꼬아놨는데 결론은 그겁니다. 조선일보의 주요 칼럼, 양상훈 기자가 왜 이런 칼럼을 썼을까? 쭉 내용을 보면 그래요. 쭉 내용을 보면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의 전략은 주요했다. 무슨 소리냐?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국민 눈높이 발언에 분노해서 그를 쫓아내려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오랜 출세 공식이 작동하게 되었다. 즉 김종인 씨의 표현대로라면 별의 순간이 온 것이다. 우리 정치에서 역대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전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들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김영삼은 노태우에게 각을 세웠고, 이회창은 김영삼에게 각을 세웠고, 정동영은 노무현에게 각을 세웠고, 박근혜는 이명박에 대해서 각을 세웠고, 윤석열은 문재인에 대해서 각을 세웠다. 즉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씀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대중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렸다, 이 이야기죠. 예.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겁니다. 무슨 소리냐? 대선 본선은 전혀 다른 문제다,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사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또 고개를 흔든다. 한동훈 대표는 비록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되었지만 검사 정치인이라는 범주 밖으로 나오기는 힘들다. 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았는데 무려 47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모두 무죄가 났다. 이거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될 것이다.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칼럼을 쓰고 있어요.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.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, 즉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소리죠, 대통령이.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새 인물이 나오면 국민의힘에는 천하에 한동훈이 나와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. 즉 다음 차기 대선은 이재명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, 이 이야기입니다. 즉 한동훈은 대통령이 안 된다, 이 말입니다. 결론은. 야, 이게 무슨 칼럼이죠? 이게 왜 이런 칼럼이 나왔을까? 쉽게 하면 지난 그 총선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그 여러 종편 등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그런 표명을 했죠. 그래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끈 게 사실입니다.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? 제가 오늘 이런 조선일보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기자 수첩인데 정장 껴입고 에어컨 19도,
이런 폭염 대책 회의라면서 한동훈 당대표의 이런 사진을 보여줍니다. 조선일보입니다. 자, 여기서 또 물론 밑에 민주당도 보여줍니다. 자, 박찬대, 정청래, 고민정 3명 보여주고, 여기는 한동훈, 인요한,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가죠. 자, 요런 게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양시양비론으로 하면서 소위 말해서 디스를 하는 건데, 결국 이 2장의 사진 속에서 디스를 가장 강하게 받는 사람은 누구죠? 한동훈입니다. 왜? 한동훈은 이른바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인물이고, 이 밑에 있는 인물들은 별로 아니죠. 즉, 이 기사는 여야를 다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을 디스하고 있는 거죠. 조선일보의 논조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합니다. 물론 이거는 기자를 쓴 기자의 어떤 현장 스케치겠지만, 정치인의 이미지는 이 사진 한 컷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. 이 사진 2카트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은 한동훈입니다. 이런 식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일보가 한동훈에서 지금 떠나고 있다. 이미 떠났는지도 모르죠. 자, 그런데 조우석 전 KBS 이사가 칼럼을 썼는데, 스카이 데일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. 이거는 지난 총선 전에 나온 칼럼입니다.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마 이 칼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선일보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목: 보수정론 조선일보는 논조가 왜 망가졌을까?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는데, 조선일보의 김대중, 강천석, 송희영 주필을 거론하고, 또 양상훈,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양상훈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. 지적을 합니다. 이 칼럼의 어떤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. 조선일보의 어떤 그 보수우파 정론지라는 어떤 그런 색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난 직후인데, 그때 아마 언론사 세무조사 등이 있었죠. 조중동 다 세무조사 받았을 거예요. 김대중 정권이 세무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해서, 그때 조선일보의 방해장도 그때 방상훈 사장이 구속되어서, 이 조우석 전 이사의 칼럼을 보면 호남 출신들이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 출입 등을 하면서 당시 구속이 되었던 방상훈 사장의 구명운동을 맡는 등 김대중 정권과 조선일보 사이에 메신저 노릇을 했다. 방우영 당시 회장의 추가 구속도 그들이 중재를 잘해서 틀어막았네, 뭐 했네 하는 말도 그때 사내에서 떠들었다. 전 조선일보 기자의 말이 그렇다. 즉, DJ 정권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이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오너인 방씨 일가들이 구속이 되면서 특정 지역 출신 기자들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조선일보의 보수 정론지의 논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이 칼럼을 보면 또 이런 지적도 합니다. 호남 지역의 특정 고교 라인, 광주 1고 3인방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칼럼을 쓰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. 자, 다시 본 칼럼으로 돌아가 볼게요. 양상훈 칼럼, 무시 못할 한동훈 대 이재명 시중 얘기들. 자, 그 신문의 사설이나 주요 칼럼은요, 그 신문의 논조를 알려주죠. 즉, 양상훈 기자의 본인 칼럼이지만 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독자가 많습니다. 여전히. 이 칼럼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? 저도 오랜 기간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방송에서는 해설위원이라고 하죠. 신문사는 논설위원이라고 합니다. 그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? 그 회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논조거든요. 자, 저는 양상훈 기자의 이 논조, 즉 차기 대선에서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이 이긴다. 즉 한동훈은 안 된다. 또
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천하의 한동훈이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논조는 조선일보가 이미 지난 총선에 자사 출신 4명을 국회의원으로 국회로 보냈습니다. 그때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조선일보가 이제 한동훈하고 장사가 끝났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참고로 양상훈 기자는 서울에 있는 대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일고 졸업생입니다.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.